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7월 26일 저녁 9시입니다. 금요일이 어제 지나고 옵션 만기일 지나고 오늘 토요일에 한번 촬영을 하려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도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횡보하고 있다.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 삼각 수렴을 넘어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삼각 수렴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돌파하고 기고 돌파하고 기고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차라리 그냥 위로 빵 쏘고 빵 떨어지고 다시 또 조금 횡보하다가 병합하다가 또 빵 쏘고 이런 게 조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기게 되면은 이제 양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 가치도 떨어지고 감가상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엊그제 이제 청산빔이 조금 한번 나왔죠. 그죠? 이 청산빔이에요. 딱 봐도.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청산당하신 분들, 콜 청산, 그리고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 사나이 테스트에 당하신 분들, 금요일 날 이렇게 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나만 이제 놓고 비트코인 현물이나 비트코인 ETF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손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고 월요일 날 일어나서 더 오른 가격에 사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그래요. 비트코인 자체는 그렇고, 제가 불안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다. 나스닥. 이놈의 나스닥이 언제쯤 조정이 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상승을 급하게 끌어올리면 한번 내려갔다가 정고점 정도 전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통 한 이런 경우가 제 기억에 과거 상승장 초입이나 이렇게 맞물려서 있는 경우에 한 번 봤어요. 한 번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근 3일 동안의 비트코인 히트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노란색 요 부분 있죠. 다 청산당하신 분들이에요. 청산당하신 분들. 자, 그런데 요 11만 4천 불까지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좀 아깝습니다. 자, 다 이렇게 청산시키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죠? 위로는 11만 9천 불, 아직도 12만 불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나 이 어떤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힘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의 금쪽이 MSTR을 보겠습니다. MSTR 엔벨롭도 20으로 바꿔서 예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2주 동안 올라간 거 그대로 잡아먹고 또 내려왔죠. 그죠? 자, 근데 어제 이제 영상에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 걸어 놓을게요. 근데 뭐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조금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 진짜 상승장에 돌입하면은 이런 하락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상승장에 돌입하면은 절대 다 못 먹는다, 불안하면. 이거 뭐 레버리지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제가 22일 날 들어갔는데 제자리에 왔어도 마이너스 10%뭐 15% 이렇게 찍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레버리지하는 나도 안 아까워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지금은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MSTR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걸로 징징대지 말고 사나이답게 밀고 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자, 우리는 실적 발표일이 또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실적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라는 부분들. 지금 보면 우선주 다 팔고 있죠. 우선주 팔음으로써
이 MSCR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면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줘야 되는 부담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빠진 이유도 스트레치라는 우선주 때문에 그런 게 저는 그게 명확하다고 봐요. 뭐 소송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세금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선주 때문에 희석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선주로 지금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이따가 브리핑 해드릴 건데, 우선주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당 비트코인의 이 보유 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되냐? 실적 이후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컵앤핸들 패턴으로 지금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배율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 하단부터 이렇게 보면은 92%, 그럼 지금 요 컵앤핸들 손잡이 하단부터 보면은 92%, 저번에도 찍어서 말했는데 거의 얼추 이 전환사채 전환가랑 맞물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상승이 튀어 오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예측일 뿐이에요. 저 또한 예측을 하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예측이 있는 거고요. 매매 포인트는 아래로는 370불 또는 335불이 아니면 리밸런싱 하지 않는다. 위로는 안 건드립니다. 위로는 저는 위로 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리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결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뭐 예상을 깨고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질 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신 이제 MSCR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기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요. 우선주예요, 우선주. 우리 스트레치라는 우선주. 9% 우선주를 주당 90불에 총 28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수요가 높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5억 달러 규모였는데 5배 이상 확대돼서 돈을 엄청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돈이 다 지금 MSCR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로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제 MSCR로 돌아오겠죠. 그죠? 돌아온다는 뜻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이 아니죠. 요즘에 또 조정받았죠. 그죠? 그거 플러스 우선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변동금리 우선주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담보 T빌 채권이죠. 채권과 유사한 구조로 변동성이 낮은 투자자를 타겟으로 해서 나는 돈을 놓고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MSCR 우선주가. 그리고 MSCR도 그렇고요. 대규모 우선주 발행은 희석 효과 우려와 함께 배당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일반 주주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우선주의 높은 수익률은 이제 회사의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다. 기존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였다면은 이번에는 기관 투자나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층을 겨냥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변화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채처럼 다루려고 하는 철학의 연장선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MSCR이 원하는 마이클 셀러가 원하는 구조들이 우선주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은행처럼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제 지금 은행 준비금이 되겠죠. 지금 모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당장 주가가 하락하고 안 오를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한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MSCR 조금 인포메이션 창도 조금 볼게요. 어닝이 2025년 1분기에 상당히 조금 안 좋았었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면서. 근데 이때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막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대중의 관심을 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의 뜻이 뭐냐면은 이 2분기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오지 않으면 리밸런싱 매매를 하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이제 예측을 하는 거 S&P 500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좋게 반영하면 좋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겠다 또는 뭐 그냥 이제 몸집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기랑 맞물리면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실적 발표일까지도 봐야 돼요. 항상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30 아마 7월 말일 날 할 거예요. 말일 날. 그럼 목요일 저녁에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겠죠. 그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 거고 금요일 날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25년 1분기 우리 저번 1분기에 좀 이제 적자로 찍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시즈널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가을에 좀 좋지 않았어요. 보통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을에. 근데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좀 기고 있죠. 아래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액이 커진 탓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꾸준히 조금 오르다가 위로 빵 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적 발표도 있고. 자, 기술적인 부분 중립 애널리스트 트레이딩 애널리스트 레이팅이죠. 바이죠, 바이. 그죠? 그리고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 커브를 보면은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변동성, 주가에 대한 엄청 큰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부분 870까지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을 뜻합니다. 이따 옵션도 볼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숏에 베팅하신 분들 중에 대박 터지실 분들이 많이 있고 올라가면은 롱이 돼서 870까지 찍으면 여기도 이제 대박 터지실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정도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상방을 보고 있지만 하방을 보는 사람들도 하방에 베팅한 사람들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SCI 옵션 창이에요. 옵션 창. 딱 열자마자 910 열려있고요. 스프레드. 그리고 850. 지금 800에다가 베팅을 하신 분도 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옵션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꼭 800에다만 베팅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콜에다가 베팅을 한 건 맞죠. 오를 것이다. 라고. 그리고 560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게 467. 그죠? 450 이상입니다. 467. 저는 한 500 정도에서의 움직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적 때문에라도 435 이렇게 콜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숏은 거의 물량이 끝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430이 이제 아마 맥스페인일 거거든요. 그런데 상방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자, 발리스틱 엑셀러레이션도 보시면요 28.9%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에서 가장 언더밸류가 크게 돼 있어요. 28.9%.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가장 많이 됐을 때가 28.7%예요. 55,000불 정도일 때. 이 다음부터 이제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28% 정도를 찍고 있다. 우리는 상당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MSCI 트래커의 나 프리미엄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보시면 117,000불 요 사이에 지금 몰려있죠.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요 점들이 여기에.
그죠? 1.6, 1.7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리그레션, 2차 함수죠, 2차 함수. 여기가 이제 저항 함수라서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 벗어날 거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 지금 딱 적당한 엠레브가 2.1 정도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2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엠레브는 상승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못 따라갈 때도 있고 따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MSCR IBIT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자, MSCR IBIT 기준으로 IBIT 대비해서 MSCR의 움직임을 조금 보는 차트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비트코인 ETF보다 MSCR이 어떻게 움직였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치 형태를 이루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보통 이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조금 저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제 저점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다음 주는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야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야 비트코인보다 MSCR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점에 도달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래량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줘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걸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X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분석을 조금 보면요. 21시간 전에 우리 어제죠. 어제 MSTR이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막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도전하러 분명히 다음 주에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옵션 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 옵션에 사람들이 상당히 북적북적 하잖아요. 다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라기보다는 걱정되는 건 항상 옵션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횡보할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다들 실적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항상 그 콜 옵션 고래들이 움직인다, 최근에 많이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음 주에 어닝이죠. 어닝. 그래서 500달러가 마그넷이다, 500달러에 닿을 것이다, S&P 500 is confirmed 라고 되어 있는데, S&P 500이 컨펌은 안 됐어요 아직. 그죠?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낙관적이시네요. 자,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MSCR이 이제 피봇이죠. from 390부터 피봇해서 next week Monday, 월요일부터 오를 것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의견이랑도 비슷하고요.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MSTR이 올타임 하이 찍었을 때 하방에 있다. 좀 부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좀 싸다라고 표현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지금 자리가 불트랩이냐, 말 그대로 올라가기 전에 털고 올라가는 거냐 라고 이제 조금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 보시면 MSCR에다가 10 밀리언 코어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옵션의 변동성이 돌아야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소수의 관심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물, 뭐 옵션, 특히 옵션,
옵션 같은 경우에 저도 옵션 움직임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가 됐다. 과거의 이 거래량하고는 틀려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MSCR 자체는 우선주도 있고 거래량이 적지만 옵션에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글라디에이터라는 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 딱 써놨네요. As long as Bitcoin does.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조건으로 여기서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미스터 바르가바 자, 자, 이분도 어제 이제 줄라이 21st죠. 그죠? 21일이네요. 이거는 기간이 좀 됐네. 자, 요게 지금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고, 이거는 맞췄네요. 잘 맞췄네요. 그죠? 아래를 좀 내려갔다가 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신뢰성 있게, 근데 더 떨어졌죠, 생각보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비트코인 콜 옵션, 우리 MSCI 콜 옵션 고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인데 이분은 스테이지 3라는 데피니션 정의를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씩 기어가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뒤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찌됐건 이런 의견도 있다. 단지 상방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주봉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인터레스팅하다. 그죠?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 안에 갇혀서 딱 걸쳐 있죠. 405불에. 그죠? 자,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쏘는 그림, 또는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 이제 비트코인하고 실적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다음 주에 봐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처음 나온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매 포인트를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깔끔하게 나는 700이 오면 이렇게 매매할 거야, 또는 이제 IBIT 기준으로 과매도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딱 그 기준만 정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방으로 올라갈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이 MSTR이 당장 망한다 라는 부분은 저는 제 옵션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 MSCR이 올라가는 거, 인류가 돈을 푸는 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도 하락에 불안할 거면은 상승장에서 다 먹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MSCR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금 이런 거 하세요. 그냥 금 갖고 있으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것도 뭐 이제 뭐 금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찌됐건 뭐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잔소리 해봅니다. 자, 그래서 주말 잘 쉬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런 일요일 되세요. 자, 사랑합니다.